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 카카오 1:1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잘 계시지요? 건강하게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페이지 함께 구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니까 사람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 인자가 이거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글자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글자하고 이 함께 구자하고 비슷한 의미가 많습니다. 이것이 갖출 구자입니다. 갖추다, 뭐 함께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갖출 구자인데 음을 담당하면서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게 갖출 구자에 요거 보면은 요것이 양손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받들 공자에 양손을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는 요것이 뭐냐 그러면 요거 제기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손으로 제기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기 그릇을 들었으니까 어때요? 제사 준비가 갖추어지다. 그래서 갖추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제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간 겁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의미도 갖추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이렇게 뭐를 제사를 지내든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라는 의미죠. 근데 사실은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에 보면은 유사한 의미가 많습니다. 갖추다는 의미도 있고 함께라는 의미도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씩 틀리지 유사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쓰면은 함께 해자죠, 그죠? 백년해로 한다 그럴 때 요즘 백년해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워낙 오래 사니까 함께 해자, 함께 부부가 같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걸 백년해로 한다 하죠, 그죠? 자,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존 그러면 존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존재한다는 말은 뭡니까? 양친이 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구존이랍니다.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니까. 구창 그러면 창자가 노래하는 거죠. 함께 노래하는 것을 구창이라고 합니다. 구전자는 전자가 온전하다는 뜻이죠.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갖추어져서 온전하다는 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근데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것도 구전이라고 그러죠. 그 구전은 이렇게 쓰죠. 입으로 전하는 거, 전할 전자에 구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구현 그러면은 구현은 구자가 모두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그죠? 모두 드러난다는 것은 구현이라는 것은 모조리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틀립니다. 요 구자를 써서 구현 그러면은 갖추어서 드러난다 그런 의미거든. 그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현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구현한다 그럴 때는 요거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 사례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전부 다 모조리 다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약간 좀 틀립니다. 그죠? 진실로 구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풀조자가 붓으로 들어갔는데 풀의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모양자입니다. 이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뜻을 담당했고 이게 글귀 구자입니다.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있겠죠, 그죠? 글귀 구자는 선생님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말뚝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이 얽혀 있다 이런 의미로 글귀가 된 거죠, 그죠? 말이 섞여서 얽혀 있다. 이래서 글귀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글자 자체가 이렇게 모양자가 된 겁니다. 제가 그 각골문을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죠? 요렇게 개가 이렇게 요 귀입니다, 그죠? 개가 귀를 쫑긋 세웠잖아요, 그죠?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개가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할 때는 우리 사람같이 졸면서 경계하는 게 아니고 경계할 때는 제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가 이렇게 뭐 주위를 경계할 때는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다. 그럼 제대로 경계를 한다는 의미가 이게 진실로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진실로 거짓되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계를 하는데. 근데 진실로라는 경계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요즘은 이제 구차하다 이런 의미로도 지금은 본뜻과 무관하게 구차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차하다. 그 사례를 보시면은 첫째 사례가 구차하다는 얘기가 있죠. 차자가 또 차자인데 여기 또 차자에 구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구차하다는 건 몹시 가난하고 궁색하다 그런 뜻이죠. 구차하다는 얘기. 구면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든가 위험 따위가 구차하게 면한다, 겨우 면하는 것을 구면이라고 합니다. 구면.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구면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죠. 옛구자를 쓰고 얼굴면자를 씁니다. 우리가 구면이다. 옛날에 본 얼굴이다. 안 봤잖아. 구면 그런 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명도생. 구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그죠?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하고 도자는 무리 도자인데 여기에 한갓이라는 의미가 있고 부질없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질없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명도생은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하고 부질없이 사는 삶을 구명도생이라고 합니다. 자, 두려워할 구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운데 뭐가 두려워요?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부수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글자가 놀랄 구자입니다.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놀랄 구자는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눈이 두 개입니다. 두 눈입니다. 그죠? 두 눈에 여기 새죠, 그죠? 새입니다. 새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다. 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눈을 부릅뜨면 새가 뭔가 경계를 하느라고 두 눈을 확 뜨고 적이 올까 싶어서 이렇게 놀래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마음 심자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놀라는 것은 왜 놀라야 돼요? 두려워하니까 놀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염려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는 글씨도 유사 글씨가 많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언제 하기는 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할 송자입니다. 그 다음에 송, 두려워할 황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할 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경외하다 그럴 때 요걸 몇 자죠? 다 요게 두렵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이 그러면은 이 자가 마음이란 뜻이니까 뜻 띠자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죠? 구이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구우는 우자는 뒤에 우자가 근심이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구우라 그럽니다. 구천, 천자가 헐떡거릴 천자입니다. 숨을 이렇게 헐떡거린다는 뜻이죠. 두려워서 숨을 헐떡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구이 그럴 때 구이도 다른 글자가 있죠. 요렇게 쓰면은 요것이 떼구자입니다. 그죠? 사람 몸에 때를 얘기합니다. 떼구자입니다. 그래서 떼구 그러면은 아주 때 묻은 옷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자를 옛 구자를 쓰면 어떻게 해요? 구이 그러면은 옛날 옷이니까 낡은 옷을 얘기하죠. 구천도 다른 게 있죠. 우리가 구천에 죽으면 구천에 간다 그럴 때 구천은 요렇게 씁니다. 요게 황천하고 똑같은 거죠. 죽어서 넋이 돌아가는 것을 구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천은 놀라서 헐떡거리는 것을 구천이라고 합니다. 의구심은 은은 의심하죠. 그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구심이라고 합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몰구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으는 것은 말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말맞자가 부수 겸 의미를 담당했습니다. 말맞자.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구자가 구역구, 직영구자죠. 그죠? 직영구. 직영이라는 것은 경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직영구자입니다. 여기에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를 담당했어요. 이거는 뭘 의미로 하면 선반에 그릇이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선반에 그릇이 놓여 있으니까 그릇이 가지런히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겠죠. 그죠? 가루, 가지런히 나누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있는 모습.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계.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경계, 나누다. 구역.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구역. 그런데 여기서는 선반에 그릇이 놓여 있는 모습인데, 이 몰구자에서는 무슨 의미를 담당했노? 그러면은 이것이 수레에다가 짐을 이렇게 실어 놓은 모습입니다. 수레에다 짐을 실어 놓은 모습. 수레 플러스 짐을 실어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말맞자를 더하면은 이걸 끌어왔죠. 그죠? 말이 수레와 짐을 끄는 모습입니다.
끌다는 것은 말을 몰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이 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몰다, 빨리 달리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짐을 싣고도 그 짐을 내려놓으려면 빨리 달려야 되겠죠. 달려야 되겠죠. 그죠?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구박 그러면 박자가 핍박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못 견디에 핍박하는 것을 구박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구제 그러면은 제자가 덜 제자입니다.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몰아서 제거하는 건 뭐예요? 해충을 제거하는 것을 구제라 그러죠. 구제역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해충을 제거하는 것을 구제라 그럽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구하는 구제도 있죠. 그죠? 그거는 이렇게 씁니다. 구제.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그 다음에 구축 그러면은 축자가 쫓을 축자죠. 두 글씨가 다 내쫓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축 그러면은 몰아서 내쫓는다는 뜻이죠. 몰아서 내쫓는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구축한다, 건물을 짓는다, 진지를 구축한다 그럴 때 구자는 이렇게 쓰죠. 얼굴 구자에다가 축자, 쌓을 축자 이렇게 쓰죠. 그죠? 구축 이렇게 씁니다. 구축. 구마 그럼 마자가 마귀 마자입니다. 마귀를 내쫓는 것을 몰아서 내쫓는 것을 구마라 그럽니다. 그죠?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개구자입니다. 개구자니까 당연히 개견자가 부수를 담당하고 이게 뜻이 되겠죠. 그죠? 뒤에가 글귀 구자가 자주 나오네요. 글귀 구자입니다. 여기서 글귀 구자는 요거는 음마 담당을 했습니다. 요거는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과 글이 막 얽혀 있다는 그런 의미로 글귀라는 의미가 됐잖아요. 단순히 이게 이것은 개의 옆모습을 그린 겁니다. 개의 옆모습 부수자입니다. 그죠? 옆모습입니다.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냥 뜻을 담당한 겁니다. 이 글씨가 이제 개견자를 쓰면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이 개견자가 이것의 개견자는 큰 개라는 의미가 있고 이 개구자는 작은 개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크다 작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구별이 없습니다. 옛날에 글씨 만들 때만은 아마 큰 개고 작은 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구분이 크게 없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육 그러면 개고기 얘기하죠. 개고기 고기 육자입니다. 구패 그러면 패자가 짖을 패자입니다. 개가 짖는 것을 구패 그러죠. 황구 그러면은 황색 개를 얘기죠. 누런 개. 황구가 옛날에 복날에는 참 많이 이렇게 겁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 이렇게 보신탕 같은 거 하는 게 거의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구도 그러면 도자가 죽일 도자입니다. 개를 잡는 것을 구도 그러죠. 근데 요즘은 개가 거의 반열이 사람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를 이렇게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개를 죽으면 뭐 수사도 하고 뭐 그런 세상입니다. 오직 하면 개를 반려견이라 그러죠. 반려라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반려자라 그럽니다. 그 개를 반려견이라 그러면 부부하고 거의 같은 급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도 반려견 그런 거, 개를 안 키워서 그런가 모르는가, 좀 말이 약간은 조금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애완견 그러면 이게 놀이개로 한다는 건 의미가 가는데 반려견 부부와 거의 동급이 됐습니다. 세상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도 그런 것도 다른 한자도 있죠. 개도둑, 요렇게 하면 구도, 도둑도자죠.
개도둑, 좀도둑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미술을 그리고 뭐를 할 때 설계하는 거, 구도를 잡는다 그럴 때 도자는 그림 도자 써가 요렇게 구도, 요렇게 쓰죠. 그죠? 구도. 요거는 좀도둑, 요거는 미술이라든가 그림 그릴 때 밑바탕의 구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도둑구자죠. 구도, 그럼 요건 진짜 도둑을 얘기합니다. 두 개 다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화, 국자 보겠습니다. 국화니까 식물이라든가 꽃을 얘기할 때는 불조가 붓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당연히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글자가 이게 움킬 국자입니다. 움키다는 건 손에 이렇게 움켜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움켜진답니다. 움켜뜰 국자. 정확한 명칭이. 요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아,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건 단지 음만 담당을 했습니다. 음만 담당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요걸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사람이 이렇게 구부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구부려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벼이삭 줍는 모습입니다. 옛날엔 벼이삭을 타작을 하고 다 걷어들이면은 논에 깔려있던 벼이삭을 저도 그 주워봤습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그 먹으려고 그 벼이삭 남은 거를 주웠습니다. 그죠? 요즘 안 줬죠. 새가 다 먹죠. 벼이삭 줍는 모습입니다. 벼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벼이삭을 이렇게 한 움큼씩 움켜쥐어야 되겠죠. 그래서 움켜쥐다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요 음만 담당했습니다. 요거는 풀조자가 들어가면 풀 이름, 꽃 이름엔 다 요게 풀조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음만 빌어와서 국화라는 의미가 음만 빌어와서 요게 풀조자를 넣어서 국화를 한 겁니다. 자, 거기 사례를 한번 볼게요. 국화는 국화꽃을 얘기하죠. 그 나라의 꽃 그는 것은 국화는 당연히 요렇게 쓰겠죠. 그죠? 나라 국자의 꽃 타자. 우리나라 꽃은 뭐예요? 무궁화죠. 근데 사실은 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무궁화 꽃은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무궁화가 그게 벌레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가꾸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벌레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많이 안 심는 모양입니다. 요거는 나라 꽃이고 나라 돈은 어떻게 써요? 화폐 하자를 쓰겠죠. 그죠? 화폐 하자. 우리나라는 원화, 일본은 엔나, 뭐, 미국은 달러 그런 게 요 국화, 요렇게 씁니다. 근데, 국화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는 사실 국화인데 무궁화꽃을 보기가 참 힘드는데, 동네마다 가장 많이 심은 꽃이 뭐예요? 벚꽃이죠, 그죠? 벚꽃은 엄청 많이 심겼습니다, 벚꽃. 각 군데 다 심겨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천국 각지에 이렇게 벚꽃이 많이 심겨 있어가지고 옛날에 벚꽃 구경하면 진해 갔는데 진해까지 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의도 윤중로라든가 윤중로 안 가도 동네에도 벚꽃 길을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옛날 살던 동네도 벚꽃 길을 쫙 해놔가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벚꽃은 일본 국화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국화가 없습니다. 국화가 없고 국화가 없다는 것은 꽃을 국가에서 이게 우리나라 꽃이라고 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일본에도 벚꽃이 유명하니까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관습적으로 그냥 인식한 건데 벚꽃이 아닙니다. 그죠?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국추는 국화 피는 가을이죠. 월 그는 거하고 같습니다. 국화 피는 가을이니까 음력 9월을 얘기합니다. 음력 9월에 국화가 핍니다. 그죠? 근데
국추 그러면은 음력 9월의 계절을 얘기하는 거고, 추국 그러면은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추국 그러면은 요게 주가 됩니다. 가을꽃, 가을의 국화를 얘기합니다. 국화가 주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하는 거는 국추 그러면 계절이 주가 되는 겁니다. 음력 9월 계절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권자 보겠습니다. 주먹이니까 당연히 손수자가 부수겸 뜻을 담당했겠죠. 그죠? 요 위에 있는 글자가 요것이 뭔 글자나 그러면 이게 밥뭉칠 어렵습니다. 손이니까 밥뭉칠 권자입니다. 여기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밥뭉칠 권자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손이 두 개를 의미합니다. 손이 두 개입니다. 손이 두 개에 그냥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손입니다. 손, 그죠? 이 손 두 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손이죠. 그죠? 여기에 손을 이렇게 플러스를 이렇게 하면은 손이 이렇게 세 개 있는 모습입니다. 여덟 팔자가 이렇게 있고, 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 손 세 개의 모습입니다. 이게. 손이 세 개가 이것이 어디로 향한다는 모습인데, 손 세 개의 모습인데 이것이 손이 어디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먹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주먹을 쥐면 주먹이 이렇게 날리고 할 때는 뭐 향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주먹, 오그라진 손, 손이 세 개니까 오그라진 손,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근데, 요거가 위에, 요거가 이렇게 들어가는 반문칠 권자가 들어가는 글씨가 헷갈리는 글씨가 많습니다. 그죠? 몇 개 한번 적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거는 요거는 채권자입니다. 그죠? 책.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칼도자를 쓴 거는 요거는 문서권자입니다. 문서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눈목자가 들어가는 것은 눈이니까 돌본다는 뜻입니다. 돌볼 권자입니다. 돌보다. 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요렇게 병부절이 들어간 것은 채권자고, 칼도자가 들어간 문서권자고, 눈목자가 들어간 것은 돌볼권자입니다. 그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투 그러면은 주먹으로 싸우는 것을 권투라 그러죠. 그 다음에 권총 그러면 손에 쥐고 있는 총을 권총이라 그러죠. 권법은 총을 쓰는 법을 권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라는 것은 뭐 지시한다는 거죠. 그것저것 하는데 그 의미입니다. 깃을 음자가 요것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이 뜻을 담당하고 부수 겸 뜻을 담당합니다. 요것은 상기골입니다. 상기.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를 담당합니다. 상기라는 의미는 이렇게 한자로 쓰면 요겁니다. 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정말하면 피가 머리로 몰리는 그런 병을 상기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기가 올라가면 피가 머리로 몰리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상기글자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제가 각골문부터 시작해서 해석까지 그 써놨습니다. 각골문에 보면은 단순히 어떤 이런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 글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깃을 음자만 이렇게 표시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새 총을 얘기합니다. 양이나 소를 몰기 위한 우리 새 잡는 총 있지 않습니까? 새 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총. 그래서 소전에 보면 이 글씨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기슬음자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소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슬음자니까 이것은 말하면 뭐로 그러면 이 새총을 얘기합니다. 새총. 또 요거는 양양자죠. 그죠? 요렇게 양양자가 요렇게 씁니다. 요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을 표시한 겁니다. 양. 요거는 사람 모습이죠. 사람. 그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새 총으로 양을 모는 모습. 새 총으로 양을 몬다 그러면서 양을 기르고 양을 친다는 의미죠. 그죠? 그거는 유목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여기서 돌골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골족. 돌골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돌골족이라든가 유목민족이 중국의 중원지방에서 볼 때는 이걸 전부 오랑캐로 봤습니다. 오랑캐. 다 오랑캐입니다. 자기 나라 빼고는, 한나라 빼고는 다 오랑캐로 봤습니다. 그게 오랑캐로 보니까 굉장히 업신여기잖아요. 그죠? 업신여긴다는 의미에서 그냥 그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인칭대명사로. 예, 업신여긴다고 그죠? 저 사람 보고 그것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시하는 그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이 들어간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여 그러면은 그여. 낮추는 말이죠. 권여 그러면 여자를 굉장히 낮추는 말입니다. 그녀 그런데. 골초 그러면은 그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초 그 처음. 돌골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터키계의 유목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쉬어가는 의미에서 고사성어 하나 하고 또 한자 파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호가 호위. 요호자죠. 요거는 빌릴 가자입니다. 호랑이 호자입니다. 위력 끌 때 그 위험한 위자입니다. 호랑이, 여우가 빌려요. 뭐를 빌려요?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입니다. 여우가 빌리는데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입니다. 여우보다는 호랑이가 힘이 세고 모든 게 그냥 힘이 훨씬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힘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남의 힘을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초나라에 선왕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선왕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거기 신하 중에 강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을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게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인데 초나라의 사신을 갖다가 귀화한 사람이에요. 옛날엔 위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나라의 사정을 잘 알겠죠. 강을은 그죠. 그런데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이게 초나라의 선왕입니다. 그죠? 선왕. 그 다음에 초나라의 재상, 굉장히 세도가가 있는 재상 소해,
소회휼이라는 그런 제상이 있었어요. 휼. 이 제상입니다. 굉장히 세력이 높은 세도가예요. 그리고 옛날에 세력이 굉장히 이렇게 세면 왕을 무시하고 막 이런 사례가 중국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소문이 이렇게 났는 모양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나라라든가 이거는 북쪽에 있어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래서 초선왕이 그때 소문이 이렇게 돌았던 모양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위나라를 위시한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 초나라의 소회휴를 굉장히 겁을 낸다. 세도가니까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상이니까 굉장히 겁을 낸다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나라 선왕이 그런 소문을 듣고 강의리인데 물어봤어요. 강의리가 원래 위나라 사람이니까 그 사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 저 위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소회휴 재상을 굉장히 겁낸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고 내인데 말을 좀 해보라 그랬습니다. 해보라 그러니까 강의리라는 사람이 직접 대답을 하기 전에 전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읍시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나 그러면은 이 여우가 호랑이인데 잡혔어요. 당연히 힘이 뭐 약하고 하니까 잡히겠죠. 그죠? 늦고 하니까. 잡혔는데 여우가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잡혔으면 당장 먹여 죽을 판인데 여우가 꾀를 냈어요. 호랑이한테. 야, 호랑아. 내가 사실은 저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내려가서 동물의 왕으로 나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동물들을 전부 다스리라고 왕을 저 하나님이 나를 내려보냈는데 만약 호랑이 너가 나를 잡아먹고 죽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당장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잡아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가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무슨 소리냐 카이 이게 여우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말을 못 믿거든.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내가 아마 지나가면은 모든 동물들이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동물의 왕이라 생각하고 겁이 나서 나갈 것이다. 그거를 증명해 주면 될 거 아니냐. 호랑이가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우가 앞에 서고 호랑이가 뒤에 서고 쭉 가니까 모든 동물들이 여우대기 말대로 전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보니까. 호랑이는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말고 여우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랑이가 겁나서 각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업고 지금 가는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지 사실은 이 소회유리가 겁난 게 아니고 초나라 왕께서 이렇게 군사력을 해서 키워놓는 그 강한 군사력이 겁나서 이렇게 겁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초나라 선왕이 사실은 어리석은 호랑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회유리 겁나는 게 아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호가호입니다. 호랑이의 그 위세를 업고 자기가 보고 겁내는 것 같이 그렇게 속였다 그래서 호가호이는 남의 위세를 얻고 이렇게 부린다. 이런 것이 사실 현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그 속담에 보면은 대감집 송아지가 대감의 위세를 얻고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 그런 거는 그 위세를 자기가 뒤에 있는 원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그 재상이라든가 그런 백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실제로 보면 선거할 때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뭐 구의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시장하고 가깝다고 현수막에 보면 다 붙여놓습니다. 다 그 뒤에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위세를 이제 빌리는 거죠. 친구들 간에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기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자기 삼촌이 뭐를 하고
뭐 자기 그다음에 친구가 뭐 어디 높은 데 있고 그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나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게 호가호위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실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요런 데서 저 호가호위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걸 성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환자 공부 또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죠, 그죠? 30페이지 바퀴 자국 괴자 보겠습니다. 바퀴 자국 괴. 바퀴 자국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바퀴를 얘기하는데 옛날엔 자동차가 없죠. 수레죠. 그죠? 그러니까 수레 글자가 뜻을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글자가 아홉 글자죠. 아홉 글자는 요것은 여기서는 음만 담당했습니다. 의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 구자가 괴자로 음만 담당을 했습니다. 이 아홉 글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과 발톱을 이렇게 발톱이 굽고 이게 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의미는 이게 발꿈치라는 의미라는데 가차가 되어서 이게 9라는 숫자가 된 겁니다. 숫자는 대부분 이게 가차가 좀 된 글씨가 많습니다. 원래 글씨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팔에 이래서 이게 팔꿈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퀴 자국 괴자는 이게 수레잖아요. 그죠? 수레를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레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 요즘도 인도하고 차도가 있듯이 수레 다니는 길에는 바퀴 자국이 나가 있겠죠. 그죠? 길에 이제 바퀴 자국을 얘기한 겁니다. 바퀴 자국. 바퀴 자국인데 수레길이 넓거나 좁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정합니다. 수레길이 일정합니다. 딱 규격에 맞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 일정하다는 의미에서 이 법도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바퀴 자국 괴자는 이거와 비슷한 것이 바퀴 자국 철자가 있죠. 철자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궤도 그러면 수레가 지나는 길이죠. 그죠? 근데 궤도를 요렇게 쓰면은 요거는 법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요것도 법도자입니다. 그죠? 궤도 그러면 요거는 법을 얘기하는 본보기, 뭐 법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궤적 그러면은 바퀴가 지나간 적자가 자치 적자죠. 그죠? 바퀴가 지나간 자치. 궤범도 법도란 얘기입니다. 범자죠. 그죠? 본보기가 될 만한 규범이죠. 그죠? 궤도, 아까 요 설명한 요 궤도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궤범 그런 것이 비슷한 글자입니다. 귀신귀자 보겠습니다. 귀신귀자는 요게 상형문자입니다. 요 자체가 어떤 형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형문자죠. 그죠? 요건 제가 설명을 좀 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쓰고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가면 쓰고
가면 썼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귀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귀신. 귀신이란 글씨죠. 비슷한 의미가 몇 개가 있죠. 그죠? 귀신 신자죠. 이거는 귀신 신자입니다. 신. 그 다음에 요거는 뭔 것이요? 신령영자죠. 신령도 귀신이죠. 그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신령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귀신 혼자입니다. 혼백 끌 때 귀신 혼자입니다. 넉혼자입니다. 넉혼자. 그 다음에 넉백자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넉백자입니다. 우리가 혼백 그러잖아. 혼백. 그죠? 그 다음에 마귀 맞자도 마귀도 귀신이죠. 마귀 맞자입니다. 요게 넉혼자, 넉백자는 뭐노 그러면은 요 호는 하늘로 올라가는 신을 얘기하고 요 백자는 땅으로 내려가는 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향불을 피우잖아요. 그죠? 향불을 피우면은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을 불러오는 것이 향불을 피운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혼백은 땅에 우리가 산소라든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이게 잔을 가지고 태주잔에다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산소 가면 땅에다 붓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술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요거는 백을 부르는 겁니다. 땅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혼이고 요거는 백, 요게 양이고 요게 음입니다. 상식으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같은 뜻이죠. 그죠? 귀신입니다. 귀곡 그러면 곡자가 운다는 의미죠. 그죠? 귀신 울음입니다. 귀곡 삼장 이런 거 있잖아. 귀신 울음입니다. 귀재 그러면 재주입니다. 귀신 같은 재주니까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죠? 귀병 그러면은 신이 보낸 병사입니다. 신이 보낸 병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강한 군사를 귀병이라고 합니다. 자, 거북 귀자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형문자입니다. 거북이 모양을 뜬 겁니다. 상형문자입니다. 제가 거북이를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글씨가 이렇게 거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거북이 모양입니다. 이게 거북이 모양. 근데 이 거북 귀자는 아까 적어올 낙자 같이 세 개가 있죠. 그죠? 거북 그릴 때는 귀자고, 그 다음에 땅 이름, 구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터지다 그럴 때는, 터질 균자로 이게 세 개가 발음이 납니다. 그죠? 세 개가. 근데 이 거북 귀자는 획이 16획인데 쓰기가 제가 아까 쓸 때도 한참 요래 썼지 않습니까? 요걸 참 어떻게 그죠? 획이 이제 뭐 굳이 뭐 어떻게 써도 쓰면 되겠는데 획 쓰는 순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요거부터 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요거 딱 맞아야 됩니다. 열네, 열다섯, 열여섯, 요래 됩니다. 쓰기가 상당히 순서를 잘못 써버리면 글씨가 막 여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요 순서 요래해가, 요것도 요래가, 요게 갔다가 요게 딱 맞아야 된다. 그죠? 요렇게 쓰는 순서를 한번 선생님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씨는 사실 획수는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았는데
특이한 글자는 그 순서를 잘 모르면은 글자가 이상하게 되고 그래 됩니다. 획은 사람이 그 획은 순서가 쓰는데 당연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게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게 됩니다. 보통 글씨를 쓰면. 근데 이런 글씨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이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거는 획 쓰는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복 그러면은 거북점이죠. 옛날에 점을 칠 때는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쇠꼬쟁이를 달궈가지고 거기 찢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죠. 그것이 귀복입니다. 귀감 그러면은 귀자가 본받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을 삼아서 거울 감자죠. 거울 삼아서 본받을 만난 모범을 귀감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귀감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땅 이름 얘기할 때는 구라 그랬습니다. 그 구미, 대구 근교에 있는 구미시를 얘기해요. 구미. 터진다 그럴 때는 균자를 얘기했죠. 그죠? 균열, 두 개 다 이렇게 터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또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